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미국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4대 증시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등 4대 지수는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전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며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여파입니다.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돼 주가가 오른 전날과 달리 경기 침체 우려에 압도된 탓에 미 주식시장 역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의 조치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만에 0.55%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이 같은 주간 상승폭 역시 1987년 이후 최대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연준이 지난달 0.5%포인트에 이어 어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미국민들을 향해 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치솟는 데다 주택 착공 건수 역시 급감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마주한 미국의 주택 경기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로 똑같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 또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정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다 모였습니다. 부총리는 어려움이 오래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발걸음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숨에 같아졌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금리가 역전됩니다. 지금도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 돈을 빼고 있습니다. 돈은 이자 더 주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0.5%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까? 한국은행 총재는 신중했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이미 5%를 돌파했는데 곧 6%대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7%로 대폭 올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만큼 높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두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생겨요.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다소 조금 아프더라도. 금리를 급격히 올려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의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선 빚을 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불어납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로 올라갔습니다. 13년 만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접어들면 중형 아파트의 대출 월 상환액만 291만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의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 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서울 아파트의 월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TV 상한선까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대출 상환액은 지난 4월 기준 84제곱미터는 209만 원이었는데요. 금리가 4%에서 7%로 상승하면 월 상환액은 291만 원으로 82만 원이 늘어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419만 원 정도니까 소득의 70%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계대출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 4.1%에서 5달 만에 1.2%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잡아 미국은 1.2%포인트, 중국은 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8.9%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에서 생산은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가 대표적입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염병 대유행, 공급망 교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I think we can complement that by deficit reduction. 이어 3분의 1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서 야기됐다며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의 생산 역량 증대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